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보시죠. 오늘 키워드는 안개 낄 때 일단 스톱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인지 모를 땐 일단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상황을 보는 게 안전하겠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의 경제 상황을 안개 속 상황에 빗대서 설명했습니다. 어제장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시장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금통위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0.89% 올라서 2,430선을 회복했습니다. 2,439.09포인트. 코스닥은 0.61% 상승해서 783.2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06억 원, 기관이 2,908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이날 3,3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은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고 이렇게 상승장에선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190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이 190억 원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89억 원, 기관이 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은 2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이 1년 만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선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3.5%가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연 3.75%까지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서 여전히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이 총재의 발언은 투자 심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서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마감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7% 올라서 62,000원, SK하이닉스가 이날 4.04% 올라서 92,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당국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서 이 부분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0.2% 하락하며 50만 7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3% 올라서 78만 9천 원, LG화학이 0.3% 상승해 종가 66만 8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 전지 장비주의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3% 하락해 종가 15만 5,200원이었고요. LNF도 3.4%까지며 종가는 22만 7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SM이 이날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4.29% 상승했는데요. 종가는 12만 6,30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와 건강관리 기술, 손해보험,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형 챗GPT를 마련한다는 소식에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AI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더해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이 넘는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협약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 나타냈고요.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은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보사 5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도 새 회계 기준인 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IFRS 17이 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표를 보실까요? 이 IFRS 17은 보험회사들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서 평가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에서 가격이 아니라 매번 결산할 때마다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되면 회계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한편 올해 증시에서 중국이나 아세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상장사의 매출 증가율은 2.6%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크게 둔화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자 아시아 신흥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중국과 인도, 아세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눈여겨보라면서 종목으로는 오레용과 아모레지, 한미약품, 휴젤, 코스맥스 등을 꼽았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원 80전 내린 1297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전날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로 한미 금리 차이가 1.1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역사상 한미 최대 금리 차는 1.50%포인트로 이 기록의 0.25%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3월, 5월, 6월 FOMC에서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다음 달에 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까지 도달할 방침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다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한은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도체 덕분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밤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국내 증시는 이 PCE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 개장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